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8시 반에 출근했죠. 출근하고 눈치 보고 회의 들어가고 엑셀 몇십 개 돌리다 퇴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긴 하겠지 하는 생각이 매일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회사 동기랑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툭 던졌어요. 야, 너도 알지? 우리 지금 당장 잘려도 이상할 게 없는 구조야. 순간 웃었지만 웃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통장 잔액을 봤는데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월급날인데 정작 쓸 돈은 없고 지금 다닌 회사에서 5년, 10년 일해도 과연 내 삶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렇다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떤 회사를 다니더라도 지금 느끼는 감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직접 뭔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겠구나. 나도 뭔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된 진짜 계기였어요.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부업으로 월천 벌었던 영상, 블로그 후기 아마 여러분도 수십 개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진짜 저렇게 돈을 잘 벌면 왜 굳이 남한테 알려주는 거지? 혼자 조용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그래도 저 사람도 처음에 나랑 똑같았겠지? 일단 속nem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봤어요. 처음엔 시간을 쪼개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야근하고 집 오면 밤 11시. 피곤한데 노트북 켜서 상품 등록하고 주말엔 부업 강의 듣고 블로그 쓰고.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도 이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더 안정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어요. 실패해도 당장 생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부업이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면 퇴사해서 이걸 본업으로 해도 되겠다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사해야만 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퇴사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내 삶을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보다 먼저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퇴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몽, 와디즈, 클래스 101, MKYU 같은 플랫폼에서 교육비로만 1,000만 원 넘게 썼는데요. 저처럼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실제로 해본 부업 5가지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공유해드리면서 어떤 부업이 본업으로 발전 가능한지 또 시작할 때 뭘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도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결국 제가 어떤 부업을 키워서 퇴사 후 본업이 되었고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유튜브 보면 무자본 창업의 끝판왕이라면서 진짜 성실하게만 하면 월 500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공부 오래 해봤고 엉덩이 무거우니 해볼 수 있겠지 싶어서 바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돈 버는 거냐면요. 중국 구매 대행을 예로 들어 볼게요. 보통 타오바오나 1688에서 제품을 골라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 내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중국에서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고객한테 보내면 됩니다. 완전 무제고이고 초기 비용도 거의 없고 저도 집에서 시작해서 쓴 돈은 그냥 컴퓨터 한 대 값 정도였어요. 여러 국가의 구매 대행이 있지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쇼핑몰에서 팔리는 제품들 대부분 중국에서 오고 나중에 직접 사입하려면 중국이랑 연결은 필수더라고요. 처음엔 이것저것 카테고리 상관없이 마구 올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첫 주문이 들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아이템 몇 개만 잘 쌓이면 월 300은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요 단점도 확실해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퇴근 후 매일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앉아서 상품 등록, 주문 확인, 배송 체크를 하고 혼자서 일하다 보니 외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심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은 금방 따라 올리는 셀러들이 넘쳐나요. 결국 내 시간 돈 구조라서 자동화가 안 되면 지쳐요. 그래서 제 결론은 구매 대행은 입문용 부업으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계속 먹고 살려면 결국 사입, 브랜딩, 로켓 배송 이점까지 시스템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 팁 하나, 중국 구매 대행 시 중국어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요즘 번역이 엄청 좋아요. 처음엔 타오바오에서 직구 한 번만 해보세요. 배대리까지 한번 이용해보면 해외 구매 대행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진짜 감이 확 와요. 이건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진짜 쉬운 부업 중 하나예요. 중고책 수거해서 되팔기 너무 간단하죠? 중고차 판매로 월 300씩을 누구나 번다고 광고하길래 저도 거기에 혹해 바로 시도를 해봤어요. 진짜 책을 실을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시작은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 산다고 해볼게요. 블로그에 서울 마포 중고책 수거 이런 키워드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마포에 사시는 분이 블로그를 보고 책을 버리고 싶어 연락을 줍니다. 지역 한정 키워드라서 경쟁 강도가 약해 누구나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으니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싸게 아니면 무료로 책을 받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시세를 어느 정도 알 텐데 싸게 매입이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중고책 처분 후 연락을 준 사람들은 그냥 그 책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낮은 가격, 심지어는 무료로도 제공을 합니다. 제발 수거만 해달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냥 가져가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수거한 책을 당근마켓 혹은 중고나라 등에 팔면 끝입니다. 퇴근 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첫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접었냐면요. 지방이라서 좋은 책 수급이 어려웠고 대부분 쓸모없는 무료책이라 단가가 안 나왔어요. 결국 시간을 써야만 수익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 내 몸이 빠지면 돈도 멈춥니다. 또한 입소문 타면 경쟁자도 생기고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커요. 세 번째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면 다들 꿈꾸잖아요. 내 영상 조회수 막 터지고 수익 막 들어오고.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 반려견 채널 영상 중 2개는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근데 광고 수익은 영상당 100만 조회수를 찍어도 300만 원도 안 돼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일반인의 유튜브 수익화,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조회수로 돈 벌기는 상위 0.1% 크리에이터만 가능하고 영상 하나 대박 나도 꾸준한 수익은 절대 안 돼요. 또 조회수에 일일비하기 때문에 멘탈이 진짜 강하지 않으면 지속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조회수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입을 내 사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방을 판다. 그럼 유튜브에서 가방 리뷰나 스타일링 컨텐츠를 만들고 내 스토어로 유입시켜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조회수 수익 구조는 접고 유튜브 유입 통로로 활용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죠. 링크 복사해서 뿌리면 수익이 생긴다. 초기 비용이 0원이고 계정 만들고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건 판매, 배송, CS, 관리 전혀 필요 없는 완전 무제고 판매 방식이죠.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저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구조는 진짜 간단해요. 쿠팡에서 제품 찾고 쿠팡 파트너스에서 링크 생성, 블로그나 인스타에 링크 공유, 누가 클릭하고 구매하면 수익 발생.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일부 판매도 일어났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한 건 팔아도 3% 내외의 수익으로 만원짜리 팔면 300원입니다. 월 10만원을 벌려면 전환율을 고려했을 때 몇천 명이 링크를 봐야 해요. SNS나 블로그, 유튜브처럼 꾸준한 노출 기반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하는 구조죠. 지금은 쿠팡 파트너스 진입자가 워낙 많아 똑같은 제품 링크 올리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으로 설득을 진짜 잘할 수 없으면 구매 전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링크만 뿌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콘텐츠 지속 생산, 팔로워 확보, 신뢰 쌓기, 그 후에야 자동 수익이 되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시작하며 링크만 뿌리다 지쳐 끝납니다. 설사 판매를 잘 일으킨다 해도 마진 구조가 너무 박해서 한계가 있어 지속 가능성이 역시 떨어져요. 마지막 5번째 부업입니다. 전자책이나 상담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요즘 로고 하나 만들어서 월천 이런 광고도 많죠.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인 진로 상담, 직무 상담 같은 걸 서비스로 만들어서 크몽에 올렸습니다. 이런 서비스 판매의 경우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서비스화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별로 시간 투입이 없이 전문가로서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확실해요.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걸 바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수요가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팔리면 끝이에요. 수요가 적으면 서비스 단가라도 커야 하는데 단가가 싸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4시간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저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했으려면 전공이 아니라 취업 전반적인 상담으로 표본을 넓혀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끔 서비스를 디벨롭했어야 했죠. 또한 크몽에 올린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곳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잘해야 서비스를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서비스를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의 서비스가 수요가 있는 표본이 넓은 서비스인지 아니면 객단가가 높은지 체크 후 시도를 하셔야 하죠. 지금까지 제가 해온 5가지 부업의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꾸준한 디벨롭을 통해 사입을 거쳐 요즘 핫한 쿠팡, 로켓크로스 입고까지 하며 셀러로 성장했고 지금은 셀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중국 배송 대행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부업 중 시작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진입장벽, 접근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 중국 구매 대행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업은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월 50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업이 본업이 되어 퇴사해 월 1000을 찍으려면 사업 자체가 꾸준한 디벨롭이 가능해서 결국 내 손 안 타고 4시간 쓰지 않더라도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매 대행은 사입, 브랜딩, 로켓크로스 입고를 통한 자동화까지 디벨롭이 가능해 시스템화를 만들기 제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선택과 시도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